총리님, 이쪽입니다. 예. 예. 이쪽으로 보고 말씀하시죠. 등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결위 질문장에 오셔서 지금 국정 묻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지사도 깔아앉고 이낙연 대표는 주춤한데 총리께서 등판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아마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만. 코로나 백신이 지금 안전한 백신이 물론 이게 다 안전한 건 아니겠죠. 근데 확보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이게 안전합니까? WHO도 그렇고 유럽 의약품청도 그렇고 안전하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백신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파이자든 뭐든 간에 아주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각국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 백신을 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설령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접종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접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같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혈전증을 유발한다고 그렇게 또 보도가 됐고 질병관리청장은 한 명이 사망했는데 혈전증이었다 이런 발표를 한 일도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예, 유럽에서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잠정 중단을 하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그 유럽 의약품청에서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심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 지금 한 건은 연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혈전증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연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만약 발표해서 문제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뭐 당국 그 문제에 대한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럽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경우에도 그것을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직접 맞는다고 하는데 진짜 맞을 건가요? 설마 청와대에서 가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출 역산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실 경우에는 곧 그 백신을 접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을 건가요? 이제 아직 안 맞았는데 맞으실 겁니다. 사실 이게 백신을 빨리 총리께서 확보하는데 앞장을 서셔야 됐는데 지금 사실 이게 안전한 백신으로 밝혀진 뭐 여러 가지는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 마스크를 벗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고생스럽더라도 좀 더 안전한 백신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교롭게 말이죠.
우리나라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들이 2월 20일 이후에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예방 그러니까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들이 뉴질랜드, 호주, 한국입니다. 그런데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시기에 접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봐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백신을 접종을 맞춰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왜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나라들이 같은 시기에 접종을 시작했을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코로나가 아주 극심해서 엄청난 확진자 수와 사망자를 낸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시면 우리 한국이 백신과 관련해서 크게 지적받을 일이 있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로서는 7,900만 명분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 최소한 70% 그러니까 3,500만 명 이상의 접종을 마침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했는데 답변이 긴 거 보니까 잘못하긴 잘못했구먼. 역시 그 선수 같은 그래서 말씀이네요. 예. 이번 가을쯤 집단 면역이 생기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벌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금 또 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뿌렸죠. 드리는 거죠. 예, 뿌리는 건 지난 아니고. 총선 때도 뿌렸고 보궐선거 직전에도 뿌리고 또 이게 대선 무렵에 또 뿌리려고 미리 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 아마 그 외국에서 뿌린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 많은 지원금을 살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고 우리 재정 당국이 하도 쫀쫀해가지고 한 번도 뿌리지는 못하고 국민들께 재난 지원금을 드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거나 기회가 되면 재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대선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선거를 치렀고 20대 대선은 코로나 빙자해서 또 돈 뿌리는 매표 선거를 하려고 미리 자락을 까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의심도 뭐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의심을 하셔야지 뜬금없는 의심을 하시면은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대선은 내년 3월 달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내년 초에 또 재난지원금을 드릴까요? 뭐 글쎄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현재 우리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3, 4분기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큰 고비를 넘는 것, 그게 우리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그 예산 집행이 필요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 적정선이 40%라고 이제 문 대통령도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렇게 추달을 했는데 이제는 1차 추경 끝나면 48.2%에 도달하는데 이거 수습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 뭐 그렇지 않고도 40%를 지켰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오므로 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재정의 투입이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불가피했다, 이 재정 집행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정부는 이렇게 가파르게 이 재정의 정부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 준칙도 만들고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또 세원을 포착하는 노력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급격하게 비율이 상향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업민이 이제 배제가 됐어요. 피해 규모를 보면 농업은 1,562억 원, 어업은 2,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식품부와 해수부 초형편성액은 171억 원이고 이건 모두 인력 채용입니다. 말하자면 선거용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농어민이나 이런 그 피해계층에 여기서도 지급이 되어야 할 건데, 근데 이 교묘하게도 요 농민 계층은 싹 빼버렸다 이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궐선거용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궐선거 해당이 없는 농민 이쪽은 모두 배제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매사 선거와 연결시켜서 사고를 하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거가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정부는 선거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국민이 겪고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지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아마 지혜를 모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보면 선거가 전부죠. 선거 지면 급속히 레임덕 오고 여권이 분해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지금 총력을 다하겠죠. 그 측면에서 재난지원금도 시급히 편성해서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저만의 의심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께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선거와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이제 LH 사태를 계기로 이제 부동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번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의 촉발 배후에는 이재명 도지사 관련 특정 세력이 관여됐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도 있는데 총리는 이 보도 봤습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총리는 이재명 지사 관련 특정 세력이 관여 안 됐다 이래 보십니까? 아니 제가 뭐 그거야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총리가 그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것은 억측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LH와 관련돼서 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없었으면
그랬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걸 특정인과 결부시켜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깨고 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1차 우리 신도시 일기 신도시 할 때도 그 당시에 관련된 구속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까웠어요. 2차 신도시 때도 투기 혐의자가 300명 정도 있었고 이번에 3차 신도시 관련자가 이제 얼마 정도 처벌이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미 일기 신도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다 예정이 돼 있었어요. 굳이 LH 문제만 아니더라도 예정이 다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그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 있다는 부동산 문제가 이번이 25번째가 이제 실패했어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예, 그 1기, 2기 신도시가 언제적 일입니까? 그때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투명성과 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천양지차가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 보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책임도 묻고 처벌하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이 뭡니까? 일단은 이제 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서 처벌하는 일, 그리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 동시에 이 정부가 이 좀 더 유능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도 주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택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이사 대책을 제대로 잘 실행해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 해결하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3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 조사를 했어요. 수백 명을 잡아갔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적폐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적폐 청산 조사위원회를 만드십시오. 그래 만들어갖고 전국의 모든 공직자, 선출직 전부 전수조사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이번에 전수조사에 응했습니다. 300명 전원조사를 해서 부동산 투기나 의심 있는 사람 소명이 안 될 때에는 그거는 다 내보내야 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위원회 직접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적폐 청산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또 위원회를 초법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청산을 하자고 하면 우리 홍 의원님께서 야당 탄압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노. 예.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전수조사 하자고 했어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은 민변 사람 동원해서 하고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하고 다른 세력들은 우리 그 우파 헌변이나 한변이나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국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전국에 전부 부동산 적폐청산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전 공직자 대한민국에 그리고 선출직들 전부 올려놓고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척결 의지가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부동산 적폐청산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척결하자. 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초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찰, 경찰, 공수처 전부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국세청 동원하고 그 조사위원회 만들어가 법에 따라서 다 하자 이 말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그 기본 정신에는 찬동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정신으로 정부가 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냥 또 그렇게 떠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계십니다. 거죠. 그런데 선거 때까지만 어떻게 하면 견뎌보자 그거 아닙니까? 홍 의원님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총리가 좀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다. 선거 중독되신 것도 아니고. 응? 예? 아니 선거 중독이 아니라 정치인은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선거는 한번 지나가면 그때 선거로 끝나는 것이고 국정이 중요하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중요한 것이죠. 구청장까지 동원해서 선거하자고 어제아리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공개적으로. 그 선거가 전부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려면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기능 총괄해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선출직들, 공직자 전부 부동산 심판대에 한번 올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건 총리도 예 아니에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명령으로 가능하죠. 지난번에 검찰에 적폐청산 수사 지시해가지고 윤석열 검찰 그 중앙지검장이 지휘했잖아요. 아마 대통령 명령으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설령 그런 시도를 하면 아마 홍 의원님부터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실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그 모두를 다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을 묻고 그야말로 척결하자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아니 총리 이제 그런 찬성하면 됐지 뭘 그 사족이 붙습니까? 아니 그 방법론이 위원회를 만들려면 뭐 입법을 우리 하든지. 총리께서도 부동산에 자신 있죠? 물론이죠. 그렇죠. 예. 저도 털어봐요. 집 한 채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 부동산 올라가 보자고. 시험대. 예, 하여튼 뭐 그 정신에는 찬동을 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마 특별위원회를 만들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거 합의하느라고 날 새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현재 하는 우리가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성역 없이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 그것을 적극 할 터이니까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과 제도에도 없는 한명숙 사건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홍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는 차제에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고 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터이니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야당에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이 일은 야당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잘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회의원님들 모두 조사해보자 하고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특검에도 합의를 하셨는데 특검에는 합의를 해놓고 문안에 합의를 못해서 성사를 시키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권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